재개발 투자는 미래 가치에 대한 확정 수익을 안고 가는 투자라서 제가 여기에 집중을 한 거거든요. 주택이 아닌 매물을 사서 내 비과세를 똑같이 유지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 있는 게 재개발 투자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면 제가 지금 돈 바로 넣을 것 같은데요. 네. 투자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네, 좋지 모든 않을까요? 투자에는 이제 장점, 단점이 있는데요. 사업 시행인가 받으면서 이제 정전자산 평가라는 걸 하는데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빌라, 땅, 상가 이런 것들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그 해당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 빌라가 1억 원이다. 근데 25평의 조합원 분양가가 1억 5천이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5천만 원의 비용만 더 내면 아파트를 주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상가를 갖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5억 원을 받았어요. 근데 84제곱미터의 조합원 분양가가 4억 원이다.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주고 1억 원은 현찰로 줍니다. 이 감정평가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추정감평을 해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같은 거를 조사를 해서 이 가격의 몇 퍼센트 정도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겠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 그걸 곱해서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추정감평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나왔을 때 내가 추정한 금액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빌라가 감평을 1억 원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매수했는데 감평을 7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나는 1억 5천이라는 조합원 분양가에서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8천만 원의 분담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투자하면 이런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딱지라는 은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재개발 구역 내의 물건이지만 입주권을 못 받는 매물을 물딱지라는 은어로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한 개의 재개발 구역 내에 하나의 조합원에게는 하나의 입주권이 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남 3구역 내에 빌라도 갖고 있고 다가구 주택도 갖고 있고 땅도 갖고 있고 3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하나의 조합원에게는 하나의 입주권을 주기 때문에 아파트를 세 채 주는 게 아니라 한 채만 줍니다. 근데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이게 적용되는 거고요. 조합설립 인가 이전에는 이 한남 3구역 내에 부동산을 3개 갖고 있으면 제가 여기 피디님께 팔고 대표님한테 팔았으면 대표님도 입주권, 피디님도 입주권, 나도 입주권이 돼요. 근데 그 기준점은 조합설립 인가예요. 조합설립 인가 지난 재개발 구역에서 2개의 매물 갖고 있는데 하나만 사시면 나는 입주권이 나오지만 내 거를 산 이분은 입주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약할 때 매도인이 이 재개발 구역 내에 다른 부동산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투기가을지구 내에서는 5년 재당첨 제한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최근 5년 안에 청약을 당첨됐든 아니면 재개발 구역에 물건을 샀든 해당되는 아파트나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재개발 구역 물건을 사서 또 한 번 관리처분 인가를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지나가면 이 물건은 입주권이 안 나오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사항 그리고 이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투기가을지구 내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지금 투기가을지구인 잠실을 볼게요. 제일 유명한 재건축 단지 중에 하나인 잠실주공 5단지가 조합설립인가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습니다. 아, 났어요. 났는데 원래 조합설립인가 나면 거래가 안 되는데 지금은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 매물이 몇백 개가 있어요. 왜 되느냐? 조합설립인가 나고 3년 안에 사업시행가 신청을 못하면 3년 되는 시점에서 전매 제한이 풀립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가를 잠실주공공단지가 받으면 또 전매가 제한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또 3년 안에 착공이 못 들어가면은 또 제한이 풀리고요. 착공 들어가서 3년 안에 준공이 못 되면 또 제한이 풀리고요. 이런 식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대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리스크이기 때문에 체크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재개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다 설명하긴 이제 어려우니까 리스크를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에는 장점보다 리스크를 더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되게 투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또 많이 겪어보셔서 생각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공사비 많이 올라가서 아파트 계속 딜레이 된다. 재건축이나 이런 것도 딜레이 될 가능성도 엄청 크지 않나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지금 조합원으로 있는데도 공사비 이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제가 지금 3개 2구역에 다가구 건물을 갖고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 직전인데 갑자기 조합장이 펜트하우스를 추가한다고 해서 설계 변경을 하면서 그 사이에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 분담금이 처음에 84제곱미터의 조합원 분양가를 저희는 6억에서 7억으로 받는데 이게 9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는 청담 르에일 같은 경우에도 롯데 이쪽에서 700억을 늘린 거예요, 공사비를. 그러니까 700억의 공사비가 늘어났으면 조합원이 700명이라고만 봐도 1억 원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공사비 이슈는 재건축 재개발에서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분담금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공사비가 맞습니다. 추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처음 투자했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갈 텐데 자금적인 차질도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근데 이게 모든 투자가, 제가 아까 안전마진을 갖고 가는 투자라고 한 부분은 사실 구조적인 부분이고, 그 안에 보면 이렇게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프리미엄이 낮아지거나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당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상계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수했을 때 프리미엄이 1억대 후반, 2억대 초반이었고, 중간에 이게 프리미엄이 4억 5천까지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피가 다시 1억 원대로 떨어졌어요. 가장 좋은 재개발 구역인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실제 투자금이 2년 전만 해도 최소한 15억 정도가 있어야 가장 작은 매물을 살 수 있었는데, 요새는 대출까지 활용하면 6억 원대, 5억 원대에도 살 수 있는 매물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완화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이 안 살아나고 있는데, 규제는 굉장히 많이 풀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아타운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 신속통합구역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미 완성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바로 재건축, 재개발이 확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 재개발은 특히 조금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제 주변에 10년, 15년씩 연락 안 했던 먼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이 막 전화 와요. 우리 엄마가 어디 갖고 있는데 이거 모아타운 뭐 선거했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는 선거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작도 안 된 단계입니다. 지역만 그냥 선정된 네, 거죠? 선정됐거나 아니면 주민투표인 경우가 많아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재개발 구역은 조금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매수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님, 구독자분들께 지역을 찍어드린다거나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말씀을 해주시면 네. 조금 더 방향성을 정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일단 같습니다. 아까는 제가 투자금 기준으로 투자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주택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 무주택자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활용해서 본인의 1주택을 지금 안 좋은 시장에 오히려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1주택자분들은 입지를 더 좋은 데로 가거나 평형을 늘리기 위해서 1주택 갈아타기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사실 재개발 투자가 메리트가 조금 더 부족하긴 한데, 2주택자나 3주택자인 분들은 그거를 다 정리해서 더 완전 급지 높은 신축 아파트로 가는 용도로 재개발, 재건축을 활용하면 좋겠고, 지역을 조금 언급해드리면 사업성은 여전히 좋지만 재개발 시세가 떨어진 곳, 예를 들어서 흑석 뉴타운이라든지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남 뉴타운, 한남 2구역 같은 데도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졌고, 함남 3구역은 이미 조합원 지양도 금지 구간에 들어갔지만 매도자가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인 매물은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 매물 중에서 피가 7억 미만인 매물이 나오면 지금 매수하면 안전마진이 10억 이상인 매물들이 많고요. 투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조합원으로 있는 상계 2구역, 상계 1구역, 그 다음에 지금 상계 5구역도 힙을 내고 있거든요. 여기는 투자금 뭐 1억 원대에서 2억 원대로도 매물들이 간혹 나오니까 급지가 서울 외곽이긴 하지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정동 136 재건축이 지금 이 편한 세상 힐스테이트로 8월달에 입주하는데 브랜드도 좋고, 이 일대에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유일한 신축이어서 학군도 좋고 해서 지금 이제 입주 5개월 직전에 급매물 나오는 거를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이언키 최진성 대표님을 모시고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들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까지. 조떼꾸알 아시죠? 조떼꾸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